대한민국의 전설 코리안 좀비 정찬성도 스턴건 김동현도 끝내 닿지 못했던 그곳. UFC 챔피언이라는 그 황금빛 왕좌에 마침내 아시아 남자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 경기장은 환호 대신 기묘한 침묵과 야유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피 튀기는 혈투 끝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의 팔이 기괴하게 꺾였고 도전자는 쓰러진 왕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과연 이것은 아시아 격투기가 염원하던 진정한 대관식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빚어낸 잔인한 코미디일까요? UFC 323에서 벌어진 플라이급 타이틀전. 조슈아 반은 알렉산드레 판토자를 꺾고 UFC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남성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라운드에 발생한 판토자의 치명적인 부상, 그리고 이어진 조슈아 반이 과도한 세리머니는 전 세계 격투기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짜 챔피언이라는 비난과 준비된 자에게 온 행운이라는 옹호 사이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격투기의 신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얄궂은 장난을 칩니다. 우리는 그 장난을 과거에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조제 알도와 맞섰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 그는 아시아인 최초로 UFC 타이틀을 목전에서 놓쳤습니다.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펀치를 뻗던 어깨가 탈구되는 그 불운의 부상. 스스로 어깨를 끼워 맞추려 했던 그 처절함은 패배했지만 전설로 남았습니다. 스턴건 김동현 역시 웰터급의 지옥문 앞까지 갔지만 챔피언 벨트라는 마지막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남성 파이터들에게 UFC 챔피언 벨트는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UFC 323 미얀마계 미국인 파이터 조슈아 반이 그 징크스를 깨부수기 위해 옥타곤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플라이급의 절대 강자 드미트리우스 존슨 이후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라 불리던 알렉산드레 판토자였습니다. 판토자는 그라운드와 타격 모든 면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괴물이었고 대다수의 전문가는 판토자의 무난한 방어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1라운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갔습니다. 공이 울리고 탐색전이 오가던 찰나 옥타곤 바닥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격렬한 공방이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엉켜있던 그라운드 상황에서 챔피언 판토자의 팔에 끔찍한 부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판토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1라운드 TKO 승리. 조슈아 반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UFC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남성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 격투기계가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었지만 그 광경은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과거 정찬성이 어깨 부상으로 패배하며 흘렸던 억울한 눈물이 이번에는 반대로 챔피언 판토자의 몫이 된 것입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전 챔피언 판토자 옆에서 조슈아 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하며 승리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부상당한 상대를 걱정하거나 담담하게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도가의 예의로 여겨집니다. 앤더슨 실바가 크리스 와이드먼과의 경기에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와이드먼도 잠시 환호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곧바로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조슈아 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취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벨트를 허리에 감는 그 순간 그는 오로지 자신의 승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장면은 즉시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격투기 커뮤니티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판토자를 실력으로 이긴 건 아니잖아. 부상당한 선수 앞에서 저게 할 짓인가? 진정으로 축하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그를 반쪽짜리 챔피언 혹은 페이퍼 챔프라고 부르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벨트의 무게는 실력뿐만 아니라 품격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팬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UFC 위 살아있는 전설 디 이모탈 맷 브라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팟캐스트 더 파이터 대 더 라이터에 출연한 브라운은 아주 흥미롭고도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파이터로서 조슈아 반이 심정을 대변하는 동시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맷 브라운은 먼저 조슈아 반이 기쁨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 타이틀전이었기에 반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사실만 보자. 반은 자신의 삶에서 이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해 살아왔다.
엄청난 목표를 이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이터에게 챔피언 벨트란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 그리고 평생의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브라운은 이어 30살까지 $1,000,000를 모으는 수준의 목표가 아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이룬 것이다. 어떻게 달성했는지가 중요한가? 그의 허리에는 이미 벨트가 있다. 그가 꿈꾸고 그렸던 순간이기에 그 감정 폭발을 이해할 수는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2만 명의 관중이 내뿜는 열기, 아드레날린의 폭발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동시에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존중이 부재였습니다. 브라운은 나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로 싸워서 이기고 싶었을 테니까. 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대로 이겨서 얻은 승리가 아니기에 100%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브라운은 과거 앤더슨 실바와 크리스 와이드먼의 사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와이드먼이 실바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세리머니를 했다가 비판받았던 것을 기억하나? 나였다면 더 담담하게 상황을 봤을 것이다. 벨트를 가졌다는 건 그 체급에서 가장 강하다는 상징이다. 그런데 판토자를 실제로 제압하지 못했는데 진정한 챔피언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재 조슈아 반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기록상으로 그는 분명 챔피언입니다. 역사는 과정의 디테일보다 결과를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훗날 위키백과나 기록실에는 조슈아 반 1라운드 TKO 승이라고만 적힐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팬들은 기억합니다. 그가 판토자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것이 아니라 산사태가 나서 산이 무너진 덕분에 정상에 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조슈아 반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격투계의 격언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벨트가 요행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도전자는 타이라 타츠로입니다. 타이라 타츠로는 전 챔피언 브랜든 모레노에게 생애 첫 KO 패배를 안기며 무시무시한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일본의 신성입니다. 만약 조슈아 반이 타이라 타츠로와의 방어전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판토자의 부상 덕분에 잠시 벨트를 빌렸던 선수, 운이 좋았던 챔피언으로 격투기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가 얻은 최초의 아시아 남성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조차 빛이 발할 것입니다. 반대로 타츠로를 압도적으로 꺾는다면 비로소 대중은 UFC 323이 그 찜찜했던 승리를 잊고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맷 브라운의 말처럼 크게 축하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벨트는 이미 그의 허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는 판토자를 향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워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챔피언으로서 겪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혹독한 검증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승리의 여신은 조슈아 반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시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챔피언 벨트는 허리에 감았지만 대중의 인정이라는 보석은 아직 박히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리자를 기록하지만 전설은 위대한 승부를 기억합니다. 과연 조슈아 반은 다가올 방어전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환호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 좋게 왕관을 주운 행인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은 조슈아 반이 이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정한 실력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행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